얘들아, 실학의 등장 배경부터 좀 볼게. 그러니까 실학의 등장 배경은 양난 이후. 양난이 뭐야? 임진왜란 그렇지. 그렇게 외란과 호란을 겪은 이후에 왕실과 양반 지배층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어. 왜냐? 전쟁이 터질 때마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 근데 그 권위를 회복하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뭘 강조하기 시작했냐? 성리학 공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 상하관계, 위계질서를 튼튼하게 뒷받침해주는 학문이자 사상이었기 때문이지.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 수십 년간 크나큰 전쟁에 시달렸어. 우리 집 불타서 없고 내가 농사짓던 땅은 쑥대밭이 됐어. 근데 지금 국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래.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해요. 안 하지.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학문이자 사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조선 후기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사회 현실에 보다 적합한 학문은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 나오게 된 학문이 바로 이 실학이야. 그래서 다양한 사상을 모색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학문의 경향성을 실학이라고 부르고요.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업 중심의 개혁론으로 나뉘어요. 농업 중심 개혁론은 말 그대로 농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고 상업 중심은 상업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겠죠. 농업 중심 개혁론의 대표 주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어. 여기 나오는 저술, 책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 나도 시험 문제에 내지 않았고. 그러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모고를 풀 때 1초 컷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명한 거는 외워두면 좋을 거야. 유명한 거 위주로 가능하면 내용량에 여유가 있으시면요.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의 특징은 토지 개혁론을 한 가지씩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균전론,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정전론 이런 것들이 토지 개혁론이야. 일단 유형원은 단계수록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균전론이라고 하는 토지 개혁론을 주장을 했어. 한자를 너희가 쓸 줄은 몰라도 때려 찍을 수는 있잖아, 그치? 균전, 토지를 균등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지, 그치? 그랬을 때 신분별로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균전론의 핵심 주장이었어. 다음 이익은 성호사설, 과구록과 같은 책을 저술했고요. 한전론이라는 토지 개혁론을 주장합니다. 토지를 제한하는 느낌이 들지. 어떻게 제한하는 거냐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땅, 그거를 영업전이라고 설정을 했어. 그래서 모든 양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업전을 누구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가 능력이 좋고 돈이 많아? 그럼 영업전 플러스 알파로 더 가질 수 있는 토지는 우리가 터치하지 않을게 라고 국가가 허용을 해준 거야. 최저선만 지키면 그 이후는 터치하지 않는 거야. 근데 영업전이라고 하는 최저선보다 더 적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빈민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본 것이 한전론. 그 다음에 나오는 패전론은 토지제도가 아니야. 주의해야 돼. 패전론은 동전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이야. 이익이라는 사람은 상품화폐의 경제의 발달이나 개인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화폐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자는 주장을 했어. 그게 바로 패전론이야. 그 다음 정약용이요. 정약용은 목민신서, 경세유표 유명한 저술들이 있고요. 앞선 유형원과 이익이 주장했던 균전론과 한전론을 비판해. 그런 건 별로야. 대신 여전론이 대박이야 하면서 여전론을 주장한다. 근데 여전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너무 이상적이야. 근데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아. 설명을 해줄게. 여전론이란 산천을 경계로 여라는 구역을 정해서 토지를 공동소유, 공동경작, 그리고 노동력에 따라 생산물을 차등 분배하는 거야. 너희도 과학, 국어, 한국사, 조별과제 해봐서 알지만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지. 무임승차 가끔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내서 만족스럽다고 할지언정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이 정확히 n분의 1을 했는가? 솔직히 그건 어려워. 그렇지? 누군가 덜 하고 누군가 많이 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공동소유, 공동경작을 한대.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또한 노동력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한대. 너희 노동력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니?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21세기에도 노동력을 측정하는 단위는 없지 않니? 그냥 시간제 근무를 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 노동력에 따른 차등 분배도 너무 애매한 기준이었던 거지. 그러나 이론상으로 봤을 때 공동 소유를 해.
공동 경작을 해. 노동력에 따라 차등 분배를 해. 그럼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수정해서 반영을 해서 새롭게 만든 게 정전론이야. 그래서 정약용은 토지개혁론을 2번 주장했어. 정전론의 경우에는 이 정자가 우물정자거든? 우물정자 어떻게 쓰는지 알아? 핸드폰에 있잖아. ARS 때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샵. 그래, 해시태그 샵. 너네 ARS를 받아본 적이 없는구나. 그 샵이에요? 네. 근데 왜 샵자를 눌러서? 또 샵이라고 그래요? 샵은 영어야? 그러니까 내 세대부터도 샵이라고 했어. 근데 어르신 분들은 우물정자라고 하는 거지. 셀레이션 샵 나 우물정자가 한자가 뭔지는 알지. 브루시까지 오는 거지. 무슨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해시태그라 그러던데 그냥. 샵이라고 어떤 거요? 교환생 그래서 토지를 얘들아 이 샵으로 나누면 몇 등분이 돼? 9등분. 토지에다 샵을 그린 거야. 정자. 9등분이 되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가운데를 공전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공전은 공동소유, 공동경작해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거야. 여전론적인 성격이 드러나지, 그치? 근데 나머지 8개는 뭐라고 했냐면 사전이라고 했어. 그래서 사전은 개인이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 경작하고 적정량의 세금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생산물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훨씬 가능성이 높았던 게 이 정전론이었겠지.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정자로 구획을 나누어 구등분을 하고 그중에 9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전으로 설정하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던 방식이 정전론이에요. 정약용은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상품작물의 재배 강조했고 화폐를 제조해서 유통시켜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게 됩니다. 농업중심 개혁론자인데 화폐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 다음 상업중심 개혁론자예요. 유수원, 홍대용, 반갑죠 홍대용. 그리고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유수원의 경우에는 특징들이 다소 밋밋해서 단독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서를 연출했고 산업공상의 평등을 주장했고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강조했어요. 그나마 좀 특징적인 게 산업공상의 평등 정도? 그러나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워낙 유명해서 이 나머지 3명 중에 보통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홍대용, 이마경륜, 의산문답을 제출했고요. 의산문답. 감독하다가 나도 봤어. 의산문답이라는 글씨. 그래서 보기해줘요. 빅나 보기해줘요. 다 맞았니?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왼쪽 아래 있었는데. 빅나 가만. 기문하게 나왔다고? 빅나. 자, 그리고 홍대용 중화주의를 비판했고요. 기술 혁신을 주장했고요. 홍대용임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힌트는 이 마지막 2가지예요. 양반층 너네도 노동을 통해 돈 벌어서 일해라. 그리고 지구는 돌고 있다. 지구는 동그랗다. 이거 나왔어? 네. 진도가 딱 1시간만 빨랐어도 좀 익숙하게 했을 텐데. 그리고 그거 빅나. 첫 번째 빅나. 자, 그리고 그 다음 박지원이요. 열아일기, 관홍소초 너무나 유명한 저술들이죠. 그리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주장합니다. 기존까지는 상인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팔 물건을 보따리나 지게에 지고 자기가 이동을 해. 그래서 물건을 팔아. 그러다 보니까 팔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되게 제한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거지. 근데 수레나 선박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물건들을 쉽고 빠르게 운송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상업의 발전의 측면에 수레와 선박을 강조했었고 화폐의 사용 필요하다. 화폐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키자 강조했고요. 박지원은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학자로서 한전론이라고 하는 토지개혁론을 주장했어.
한정론 주장했던 사람 한 명 더 있었는데. 그치. 이익의 한정론과 박지원의 한정론. 이름만 똑같이 내용이 전혀 달라. 이익의 한정론은 최저 생계를 보장해 준 거잖아. 그치? 박지원은 최고 상한선을 제한한 거야. 네가 토지가 없어도 되고 요만큼이어도 되고 요만큼이어도 돼. 근데 이 제한선을 넘지는 마. 부자가 너무 많은 걸 가지는 걸 방지한 게 박지원의 한정론. 자, 마지막 박제가요. 북하기를 저술했고요. 청나라 문물 수용, 수레와 선박의 사용을 강조했어. 이랬을 때 박지원이랑 박제가가 몹시 헷갈리거든. 근데 박제가일 수밖에 없는 힌트는 바로 마지막 줄이야.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했어. 그래서 박제가의 저술 속에는 이 소비를 강조를 어떻게 했냐면 재물, 재화, 돈이라는 것은 우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퍼다 쓸수록 물이 가득 차오른다. 라고 비유를 했어. 우물에 물을 퍼다 쓸수록 물이 가득 찬대. 그러니까 돈, 재물을 소비해야 돈이 쌓인다는 거야. 통장에 가만히 냅두면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라고 비유를 했어. 그래서 뭐 재물은 우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기 시작하면 아 소비를 강조하고 있는 박제가구나라고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사료를 읽고 누구인지 좀 맞춰보세요. 박제가지, 그치? 북하기를 혹시나 외웠다면 더 빨리 풀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퍼쓸수록 가득 차게 된다. 아, 소비하는 소리구나. 두 번째 사료, 수레. 아, 수레 쓰면 좋대. 그러면 박제가야. 근데 박제가인 걸 몰라도 대충 조선 후기 실학사 중에 상업을 강조한 느낌이 드는데 라고만 접근을 해도 답을 풀 수가 있어. 몇 번? 4번. 그렇죠. 그 아래 문제.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중화사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답을 찾긴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끝에 볼게요. 마침 박제가가 자신이 지은 책을 보여준다. 박제가가 책을 보여줄 만큼 박제가랑 교류를 하는 사이인가 보다. 이 책의 주장은 나의 열하일기와도 어긋남이 없대. 열하일기 쓸 사람? 박지원, 그치? 박지원, 박제가 대충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상업중심 개혁론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구나.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그렇지. 자, 가운데 아래에 있는 요거 보자. 유형원, 정약용 보고도 바로 아마 답을 찍을 수 있을 거는 같아. 근데 유형원 보면 뭐 농민 선비 관리에 따라서 뭐 차등부와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정약용 여라는 구역을 정해서 공동경작 그리고 노동력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 여전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이 정도 파악했으면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할게요.